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 8월 2일. 날씨가 좀 덥긴 하네요. 새벽에는 비가 좀 세차게 내렸었는데,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들 하시고, 어, 제목은 적폐들의 준동, 기득권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 이렇게 한번 붙여봤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력들이 지금 다 지금 준동하고 있죠. 박근혜 탄핵 시점 때보다 더 심하게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지금. 어, 보시면 이게 아까 눈에 띄어서 박노자 싸이 흠뻑쇼 추락사 일침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불공정의 현주소다 이렇게 뭐 대충 내용이 어떨 거라는 건 알았죠. 이 박노자가 누구냐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태생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샹트 페테르부르크 구 레닌그라드죠. 러시아 샹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마 나이는 저하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보다 작지는 않을 거고 아마 적지는 않고 아마 한 동갑이거나 아니면 한두 살 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로 처음에 왔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 새끼 책을 갖다가 한 5권 정도 사서 읽었었거든요, 이전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신들의 대한민국인가? 하고, 그 외에 이제 책을 좀 제법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0대 때죠. 그러니까 80년대죠, 80년대. 80년대 때 우연찮게 북한 영화였는데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대요. 북한 영화 중에 이거를 보고 한국에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북한을 안 가고 우리나라로 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책에 아마 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그 하여튼 요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던 북한을 안 가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고려대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원래 본명은 얘가 블라디미르 티오노프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티오노프. 그런데 이제 기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박노자로. 여기서 노자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자 맞습니다. 노자. 거기서 따온 겁니다. 노자, 장자. 그리고 요 성은 아마 그 당시에 처음 지도교수 성이라고 아마 성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지도교수 성에다가 노자 장자 그 노자를 따와가지고 박노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아마 제가 그때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고려대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책도 한두 권 쓰고 그때가 아마 딱 2000년을 기준으로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 책을 쓰면서 이제 고려대에서 이제 그래 학부 마치고 아마 대학원에서인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떠났죠. 한국이 좋아서 왔는데 이제 자기 아내한테 닥쳤던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이제 한국을 떠났죠. 그 일이 뭐였냐면 자기가 책에 그렇게 썼어요.
이제 자기 아내가 대학원생으로 있는데 이제 지도 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도 교수가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걸 보고 더 이상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르웨이로 가가지고 노르웨이 지금 이제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빨갱이니까 어차피 한글레나 이런 데다가 이제 기고를 좀 해요. 이것도 보다시피 이제 빨갱이 노컷뉴스에 이제 이렇게 기고를 한 거죠. 그 이제 뭐 보시면 이제 내용은 뻔합니다. 뭐 불공정한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다. 싸이 같은 K 가수들은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그 공연의 물질적 인프라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그냥 과거처럼 목숨을 내놓고 위험천만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해도 책임자 처벌 등은 없다. 국내 영화나 드라마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제 딸만 해도 K-드라마 광팬이지만 국내 연예계에서 배우 상위 1%의 연평균 수입은 20억 원 이상인가 하면 하위 90%는 700만 원 정도. 배우 10명 중 9명이 주요 활동으로 한 달 평균 6, 70만 원을 벌어간다는 거다.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저는 공정의 공짜도 도저히 어디에서도 보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의와 격차의 사회며 격차는 심화만 되어갑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의 명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이렇잖아요. 다 이렇잖아. 결국에는 이의 대가리에도 자기가 태어난 러시아, 지가 태어날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사회주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가 이런 식으로, 가만 생각하면 이 새끼,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이 새끼 책을 한 5권 사가지고 읽었거든요. 그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니까 한 2003년, 2004년 이때죠. 지금은 당연히 후회를 하죠. 그때 괜히 이 새끼한테 인쇄 갖다 바친 거니까. 가치도 없는 책.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깨어있는 놈인 것처럼 이제 이 착각을 하면서, 그래, 이 사회 부조리를 바꿔야 돼, 막 하면서, 그렇게 살던 때였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전이죠. 이 십새끼도, 문재인에 대해서는 까는 걸로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빨갱이는 빨갱이를 뿌리라는 얘기예요. 빨갱이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떤 미사 여구를 동원하든 어떤 뭘 동원하든 간에 자기를 포장을 하고 뭘 하건 하더라도 근본이 더러운 빨갱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만약에 자기가 가 있는 노르웨이나 그쪽은 이런 차별이 전혀 없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아마 복지 혜택을 많이 주고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많이 주고 있나? 지금은 좀 많이 힘들 텐데. 그리고 결국에는 보면 지가 지금 노르웨이 가가지고 지금 그래 거기서 한국학을 강의를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럼 그 노르웨이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북유럽의 풍요로움과 그러니까 지금 복지가 잘 돼 있는 이 근본 바탕이 뭡니까? 근본 바탕이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 쉽게 말해서 수백 년 전에 타 대륙을 약탈한 그
그게 근본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지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이 새끼는 그러면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 이게 우리나라 빨갱이들이 그 미국을 반미를 하면서 반미 반일을 하면서 도요타 뭐 렉서스 타고 다니고 자식들 다 미국에 보내고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이 빨갱이들은 팔번색을 해서 다 도둑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태워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전혀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거하고가 다르잖아. 자기가 만약에 이런 게 불공정이다 생각하면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배 두들기고 살면 안 되죠. 자기도 그러면 그 최소한 10% 안에 드는 기득권이잖아. 여기서 오슬로 대학이면 우리나라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 노르웨이에서 최고의 국립대학이죠. 그런 학교에서 그런 학교에서 교수로 있잖아 지금.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책을 제가 대여섯 권 사가지고 읽었다는 거 거의 한 20년 전에. 아 정말. 그리고 이거 뭐 그래 아침에 이제 의무휴업 폐지한다고 뭐 이래가지고 상인들이 막 닭이 크다 막 전동시장 죽일 셈이냐? 그냥 이것도 일종의 이 분야에서는 기득권들이 하는 소리죠. 기득권들이. 아니 여러분들 의무휴무일 날 그러니까 이사주 일요일 날 그 마트 쉰다고 전통시장 갑니까 여러분? 아 물론 이제 진짜 급할 때 가는 경우는 간혹 있겠죠. 결국에는 그거는 전통시장이 죽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런 얘기죠. 지금 광주 보세요. 아니 그 무슨 복합 쇼핑몰 하나 없는데 그 없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복합 쇼핑몰 들어오면 소상공인하고 요 전통시장 다 죽는다며. 그런데 이 양반들 하는 얘기는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논리가 지금 그 광주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복합 쇼핑몰 들어오면 죽는다는 논리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얘들은 복합 쇼핑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었잖아. 그럼 얘기는 뭡니까? 이 개소리란 얘기 아니야, 개소리.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어뷰징이 발견돼 가지고 이제 뭐 이거 안 하기로 했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다 그 분야에서는 기득권들이에요. 이런 반발을 하는 것들이.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족밥 새끼도 참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행안부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근데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얘는 사퇴 근데 사퇴 시키고 나면 또 뭐 인물이 없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김인철이 그 양반이 참 진짜 그냥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다대표님은 이제 열받아가 이 새끼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이 새끼가 이러는 것 때문에 이게 사하구가 이제 더 이상 발전할 건덕지가 사라졌다는 거죠. 아니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새끼가 무슨 참. 참 진짜. 이 말을 했다고. 정말 하여튼 좀 이따가
그 이제 조작질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진짜 뭐 이유야 어떻든 아, 이 참 진짜 좀 어이가 없긴 어이가 없죠. 그런데도 이 우뚝 솟아 가지고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진짜 이거 희한하다니까. 아니 토끼형은 그렇게 싫다면서 한동훈이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 나는 진짜 이게 이 사고 체계가 세계에서 저도 도저히 이걸 분석을 못 하겠어요 진짜. 참 정말 이거 저도 뭐 뭐라고 분석을 해야 될지 저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것도 중립적으로 진짜 객관적으로 하면 이게 좀 더 올라갈 게 뻔하거든요. 이 수치보다는 분명히 더 올라갈 거예요. 참 진짜 희한하단 말이지. 그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우리 토끼형을 만약에 저것들이 막 탄핵시키겠다고 지랄 한들 이 한동훈이가 있잖아. 그 아니 진짜 별로 한 것도 없는 한동훈이가 지금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데 참나 진짜 그 희한하단 말이죠. 그 얘들도 참 머리가 복잡할 것 같긴 해. 뭐 한 거 없이 한동훈이가 지금 이렇게 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환경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독보적으로 지금 1위로 치고 나가니까 국힘이나 이쪽도 제 머리가 엄청 아플 것 같긴 해요. 참 희한하단 말이지. 참. 그 이거 아침에 나오는 얘기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박순애 인연이 국민이 원치 않으면 철회도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물론 앞에 뭐 이런저런 단서를 분명히 좀 붙였을 겁니다만은 참 그 제가 그랬잖아요. 이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고를 쳐요. 그 애초에 토끼형이 데려와서 박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욕을 먹으면서도 이 좀 따라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딱 4일 만에 이렇게 사고 치잖아요. 이 앞에 단서가 있거나 말았거나 이 말은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은 절대 꺼내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그냥 이렇게 만약에 굳이 그래 막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 막 지랄을 하면 이거는 기본 아니고 일단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낼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퉁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철회한다 얘기를 해버리면 참. 그러니까 이 아줌마 지기 아니 그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그 우리 토끼형이 이 뭐야 이 임명을 해줬는데 나 이런 씨발 이해가 안철수가 됐고 오냅니까? 그 결국에는 우리 토끼형이 애초에 자기 측근들로 해가지고 데리고 온 인원이 아니면 이렇게 사고를 치잖아요. 아니 원희룡이도 보세요. 아니 국토부 장관인데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 아니 국토부 장관이면 존재감이 어마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희룡이 이 새끼도 지금 존재감 자체가 없잖아. 그냥 한 번씩 빨갱이 저기 저 뭡니까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자기가 뭐 문 닫아 걸고 무슨 토끼 형한테 무슨 쓴소리를 한다는 그런 개소리나 쳐 씹으리고 있고. 아, 참. 아, 이런 씨. 참. 아니, 기껏 그래 그 빨갱이 단체들이 그 며칠 저 데모한 거 가지고 이렇게 물러설 거면 아, 참 정말. 아, 그리고 김혜경 법과참고인 이재명 장남 특혜 입원 의혹 국군 수도병원 근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그 장남 그 이동호가 그 새끼가 그때 뭐 사천에 그 저기 공군 그 복무하다가 뭐 다쳤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국군 수도병원에서 그 50일 정도를 입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군 수도병원에 근무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재명이는 모른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는데 아니 왜 그거 그렇게 욕먹어가면서까지 토끼 형이 임명을 해줬는데 이 씨발년이 참. 아, 참. 아니 이런 걸 보기 진짜 이 씨발년 진짜 가박하고 진짜 욕 나오네 이 개 같은 년이. 이 씨발년이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씨발 임명을 해줬으면 씨발년이 좀 참. 아, 또 열받네. 아, 참. 그리고 역시 또 뭐 관계없다고 했는데 판문점 가가지고 찍은 사진도 나왔죠. 근데 전혀 모른답니다.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거 명백한데 이걸 2 더하기 2를 5라고 해가지고 어느 게 맞냐고 이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맞다고 51%가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명확한 걸 가지고도 지금 씨발 나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말 아 정말 참. 그리고 이거 오늘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 숨진 참고인 김혜경 수행비서 영향력으로 산하기관 취업 이제 지인이 증언했다는 거죠. 수행비서 배 씨와 5년 전부터 친밀한 관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 임명도 인연이 작용했다. 뭐 물론 산하기관 측에서는 친분으로 임명 안 됐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경찰 조사 후 관계에 노출 힘들어했다. 배 씨도 지금 이 죽고 나서 거의 넋이 나간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걸 딱 듣는 순간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 뭡니까 그 유튜브 하는 새끼들이 이제 이걸 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래 이것 때문에 다대포형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대포형은 저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통한다니까요. 분석이 제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대표님이 그 이제 뭡니까 그 뭐 신지호하고 뭐 이런 놈들 방송을 보고 나서 아마 그래 신지호가 이걸 방송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듣는데 이제 신지호라든가 이런 놈들은 분석을 하기를 그 이제 요 참고인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연인 관계 있고 하니까 이 저기 죽은 게 그걸 너무 슬퍼해가지고 넋이 나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이 기사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든 게 아니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인연도 이제 좀 느꼈구나. 뭐냐면은 아니 10년이 넘죠? 10년이 넘는 세월을 갖다가 몸종처럼 일을 해줬는데 나한테까지 일어나? 그래가지고 공포에 휩싸인 거죠. 공포에. 저하고 저기 다대표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뭐 다대표님은 저하고 뭐 이걸 뭐 합의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럼 다대표님은 저하고는 생각이 같은 거야. 넋이 나갔다는 게 이게 넋이 나갔다는 게 그냥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슬퍼하더라 이런 정도면 당연히 그러니까 아 연인이 이제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거는데 이 뭐라고 합니까 넋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넋이 나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어마무시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넋이 나갔다는 거는 지금 공포에 휩싸였다는 얘기예요. 10년을 넘게 몸종으로 일을 해줬는데 나한테까지 이런 짓을 한단 말이가? 공포에 휩싸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100%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대표님하고 제 여기는 이 자기 애인이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한 걸 보고 이재명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다. 저하고 다대표님은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저도 이걸 딱 느꼈거든요. 기사에서 넋이 나갔다. 이 딱 표현을 보고 그리고 검찰이 대장동 사업 전면 재수사를 한다고 하죠. 유동규의 원주민 설득 녹음 파일 확보.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 진척이 없었던 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빨갱이들이 이걸 빨갱이 검사들이 했잖아요. 빨갱이 검사들이. 그러니까 자료도 뭐 없애고 숨기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교체되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어쨌든 빠르게 아마 이제 좀 뭔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의원 욕하는 플랫폼 이거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또 떠들어대니까 이재명이 침수봉대한 거다. 왜곡한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저기 언론에 정확하게 다 지가 육성으로 말하는 거 나오잖아요.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늘은 의원 누구누구가 제일 많이 욕먹었고 일주일 단위로도 분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의원 누구누구가 제일 많이 욕먹었다. 이 정확하게 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침소봉대한 거다. 재밌자고 한 얘기에 지금 침소봉대에서 본질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 사무총장 그거 하는 거 봤잖아. 아 부럽 아니 그 저기 김의겸이하고 박범계한테 화를 내면서 막 아니 그 오부라고 씨발 막 오부라고 그러니까 김의겸이하고 기동민이 박범계가 뭐라고 합니까? 그 김동욱이 위원장 쳐다보면서 아니 위원장님 쟤 좀 어떻게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씨발 밖에서 처맞고 또 와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저 새끼한테 저 새끼 나 때렸어. 저 새끼 좀 혼 좀 내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갱이를 다루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박순애의 씨발년이 그 단 4일 만에 사고를 치네 이 씨발년이. 아 참. 아 정말. 정말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냥 보세요. 아까 이재명이 이렇게 보도할 게 많은데 아까 저기 숨진 김씨부터 해가지고 아니 경중을 따졌을 때 그걸 가지고 주야장창 보도를 해도 모자랄 거 아니야. 어제 뭡니까 그래 배씨 재산 50억 이재명이는 30억인데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재산이 거의 2배가 많은 이 배씨가 이 인연이 넋이 나갔다고 애인이 극단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보도 안 하잖아. 오늘은 또 뭐 금진법사 뭐 입건 개입을 했네만에 그걸 하루 종일 떠들어대잖아. 그 와중에 이 박순애 씨발년은 사고치고 이 개같은 년. 아 참. 아 정말 이거.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적십자도 모르는 적십자 요청문 문통일부 북송대 유엔사 기만 논란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지금. 김건희 논문 아니 대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표절 아니다고 했는데 그거잖아. 답을 정해놓고 표절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종편에서 떠들어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종이신문에서만 단독이라 해가지고 보도하고 이재명 관련해서도 거기다 국힘 쓰레기 씹새끼들은 개나 소나 나와가지고 아 참 진짜. 그냥 제가 봤을 때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휴가 끝나고 와가지고 어차피 그래 이 지금 내각에서도 지금 한동훈이 이상민이 또 뭐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 토끼 형이 직접 처음부터 데려와가지고 꼽았던 그 인물들 외에는 받쳐줄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지금 지금 교육 개혁 관련해서 연령 낮추는 것도 이 지금 2배 이상 힘들어지거든요 지금. 일단 그 시장년이 철회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냥 수사로 조지는 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뭐몇 명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을 갖다가 다 소환해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씨발 정강식처럼.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어설프게 몇 명 잡아놓으면 존나게 반항을 하게 돼 있어. 그냥 그럴 필요 없고 수백 명을 씨발 잡아놓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언론이고 씨발 막 저기 당이고 다 진짜 찍소리 안 하고 아마 조용해질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진짜 이 족속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 족속은 안 되는 족속이 맞아.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말 듣는 족속들이 맞아요. 그냥 풀어놓으면 안 돼. 이런 것도 봐. 벌금 못 내서 노역하는 빈곤층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확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민생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들은 또 언론에서 보도 절대 안 해. 종편에서. 종이신문에서만 이렇게 기사가 잠깐 나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참. 그리고 위성 쏠 때마다 미 허락받는 한국. 그 과학기술부 장관이 나사 지금 미국 가 있다네요. 미 수출 통제 규정 어려움 전달하고 우리나라 그 우주 개발을 위해서 탄력 적용해달라 요청을 하러 했다는 거죠. 이것도 뭐 아마 좀 뭐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부품 자체가 이제 미국산이니까 이게 뭡니까 뭐 흔히 말하는 ICBM이라든가 이런 전략 무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들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제 막 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발사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발사체를 이제 만드는 기술이 완성됐으니까 우리가 직접 실어서 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가져오니까 이제 미국의 허락을 받고 이제 쏘아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풀어달라. 뭐 이 요청을 하러 간 것 같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뭐 해결 뭐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가 만든 공소장 국회 제출 문개기 규정 한동훈이 수정했다. 법무부가 주요 권력수사 사건 등 공소장에 대해 국회의 자료 요구가 있으면 공소 제기 일로부터 7일 후에 제공하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이전까지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 재직 시절 만든 지침에 따라 공소장을 제1회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또 사건마다 제출 시기도 제각각이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평가서 조작 사건 공소장 국회 제출을 계속 미룰 논란이 됐다. 반대로 박범계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을 대선 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한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막 소환하고 막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그냥 공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소장을 뭐 이러한 제목으로 이 새끼 잡아놓는다 뭐 이런 거. 참. 아무튼 보세요. 한동훈이, 이상민이, 유병호 얼마나 일 잘합니까?
아휴, 참 씨발 진짜 그래 김인철이가 됐어야 되는데 정말. 그리고 행안부 경찰국 오늘 공식 출범, 비경찰제 전진 배치, 국장이어 인사과장도 그 보세요. 총 16명 중에 경찰대 단 한 명, 생색내기 아니니까 생색내기. 아니 그래 하다 지랄하니까 경찰대 비경찰대 그 저기 뭡니까 그 골고루 이제 분배할 거다 하니까 저 뭐 자치경찰 과장인가 한 명 총경 한 명 딱 해놓고 나머지 전량 다 비경찰대 출신으로 싹 가봤잖아. 15대 1. 아니 그러니까 뭐 골고루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래 총경을 한 자리 줬으니까 뭐 대놔놓고 뭐 반발도 못 하잖아요. 뭐 씨발 그래 저기 과장 자리 하나 줬잖아 이 개새끼들아. 뭐 어쩌라고 씨발놈들아. 그 이렇게 밀고 나가는 강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 박순애 그 씨발년 보고 내가 며칠째 계속 얘기했잖아요. 씨발 이거 버틸 수 있을란가? 아유 씨발 아내가 다를까 그래. 아유 쌍년. 아유 진짜 씨발 성질 났어 진짜. 아유. 여기 보세요. 감사원 얼마나 일 잘합니까? 문재인 정부 탈원전 감사공모 전격 승진. 감사원이 문정부 주요 정책과 청와대를 감사했던 인사들을 전격 승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장 5명, 상급 8명 포함한 고위 감사공무원 인사를 발표하면서 한윤철 부감사관을 수석감사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석감사관은 4급에 해당하는 직이다. 한윤철 부감사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에 참여한 인사다. 그리고 김숙동 과장은 특별조사국 1과장에 보임됐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진행했고 황혜식 전 비서실장은 공공기관 평가 비위 무마 의혹 감찰을 진행했는데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정의종 과장은 문정부 청와대 등 정기감사를 주도했는데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전진 배치, 산업금융감사국장에는 최재혁 인사혁신과장, 특별조사국장에는 우동호 행정안전감사국 사과장이 임명했다. 보세요. 그러니까 5명, 8명, 10명, 14명, 22명, 총 몇 명이야? 이 많은 인원을 한 50명 되죠? 50명 정도 되잖아. 이 50명 정도를 갖다가 단박에 그냥 막 발령내피잖아. 이 유병호가 다 했다고 하잖아요. 씨발 최재해 감사원장은 그냥 허수아비야 지금. 허수아비. 이 얼마나 일 잘하고 있어요. 참 진짜 씨발. 그러니까 김인철이하고 정호영이가 씨발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에서 하여튼 뭐 자기들 이권 안 준다고 씨발 지금 저렇게 물어뜯고 있는데 유튜브 씨발 그 개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참말로. 정말 우리 토끼 형 씨발 진짜. 이 지금 그러니까 내각에서도 지금 절반 정도는 지금 정확하게 자기 의중대로 뭐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않고 있든지 못하고 있든지. 대가 약하니까. 참 정말. 하여튼 휴가 끝나고 바로 뭔가 변화가 바로 있을 겁니다. 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씨부랄. 결국에는 다시 뭐 매번 반복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토끼형 그리고 한동훈, 이상민, 유병호, 유가 이유장가 류 에이씨 모르겠다. 하여튼 유병호 그 나머지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 박진하고 이쪽은 이제 크게 뭐 그거는 없으니까 그 인물들
그 외 나머지 전부가 다 입건 카르텔에 속해 있거나 속해 있기는 이쪽에 좀 속해 있는데 대가 약해가지고 뭔가를 추진을 제대로 못하는 그 원희룡이 뭐 박순애 또 뭡니까? 하여튼 이런 쓰레기들 나 씨발 진짜 그 이쪽에서 하도 지랄하니까 금방 씨발 그래 꼬랑지 내리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야. 나하고 김갑수 빨갱이 할배하고 서민 말고는 없잖아. 철 아예 진짜 막 빠돌이가 돼가지고 해주는 인원이 딱 3명밖에 없잖아. 나머지 전부 이쪽 편이잖아. 참. 일단 좀 기다려봐야죠.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서 뭐 얘기한들 뭐 힘이 있어서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정말 참말로.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